올해 77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에서도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마주하고 실소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줬던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된 야스쿠니 신사를 올해에도 또다시 참배하는 총극을 빚으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에 시달려왔던 한국 국민들은 외세로부터 두 번 다시 국권을 침탈당하지 않기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국민들의 이 같은 노력은 우리의 방위산업을 세계 최고로 발돋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구매 요청이 쇄도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을 상대로 K9 자주포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폴란드 정부마저도 무려 19조 원치나 달할 만큼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영세 중립국을 표방해왔던 스위스에서도 한국산 방산무기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스위스 현지 매체들이 잇따라 특집 보도를 내놓고 나서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터부시하고 줄곧 경제 보복을 일삼아왔던 일본 정부를 고립무원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스위스의 유력 매체인 노이의 취르어 차이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이 가히 세계 최고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스위스 정부 또한 오늘날 유럽에서 증대되고 있는 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산 방산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달에 폴란드 정부가 흑표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을 비롯해 48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현지 매체인 노이의 취르어 차이퉁은 이렇듯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통해 방산무기를 엄청난 규모로 도입하고 나선 것은 기존에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전략자산을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함에 따라 폴란드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다급히 찾고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스위스 매체는 한국과 폴란드가 체결한 방산 계약은 무려 138억 프랑에 달하는데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기록한 수출 규모 중 단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매체는 두 나라의 이번 계약을 계기로 나토 진영에 속한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한국산 방산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스위스 정부 역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위스 매체는 당장 노르웨이만 놓고 보더라도 차세대 주력 전차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의 흑표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를 놓고 저울질을 해왔는데 결국 한국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다른 유럽 국가들 또한 한국제 방산무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삼은 한국산 방산무기가 나토 규격과 닮아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스위스 매체는 한국산 방산무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불티나게 판매됨에 따라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가 갈수록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과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게 성장해왔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매체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은 무려 177%나 성장했는데 이는 호주와 프랑스의 수출 실적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매체인 노이의 취르어 차이퉁은 전체 방산무기 수출국 순위에서도 한국은 직전 조사보다 한 단계 오른 세계 8위에 올라설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뽐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달성한 사상 최대치의 방산무기 수출 덕분에 올해 한국의 순위가 영국과 독일마저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당시에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 규모가 31위였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와 다름없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고 나섰습니다. 특히 스위스 매체는 오늘날 한국의 방산 위상이 이처럼 세계 최고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지원 노력이 큰 빛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 방산박람회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정부가 방위산업을 또 하나의 중요한 국가 성장 동력임을 선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당시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의지를 가지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FA-50 경전투기에 한국 대통령이 직접 탑승해
방산박람회까지 날아갈 정도로 필사적인 행보를 보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매체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마침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당시 한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할 때마다 이를 방산무기 수출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했는데, 대표적으로 2021년 말에 한국 대통령의 방문에 발맞춰 호주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자주포 30문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각각 도입한 것만 보더라도 이를 적나라하게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해마다 위력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국방비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위스 매체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추진했는데, 이를 통해 적은 수의 병력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무기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대거 증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5년간 한국의 국방비 예산은 449억 프랑으로 올랐는데, 이는 한국 국내 총생산의 2.6%에 달하는 규모로 일본과 독일보다 2배나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남다른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세계 최고에 오른 한국의 조선과 가전기업들이 썼던 방법을 한국의 방산기업들 또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조선과 가전이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전 세계를 석권해왔던 것처럼 한국의 방위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위스 매체는 당장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키로 한 FA50만 하더라도 미국의 보급형 F-35에 비해 가격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그동안 값비싼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해 전전긍긍해왔던 세계의 주요 신흥국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매체는 그동안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이웃 국가들을 삼면에 두고 있고, 심지어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으로부터도 숱한 보복을 겪어야 했던 한국이 이에 맞서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을 육성해왔던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악의 안보 위기에 놓인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방산무기를 도입하고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때문에 스위스 매체는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에 또다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스위스 정부 또한 한국산 방산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스위스의 역사를 비춰보더라도 주변 강대국들의 팽창에 맞서 끝까지 영세 중립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임전무태의 방비태세를 갖춰왔던 만큼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해왔던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같은 중립국인 스위스 정부 또한 한국산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게 된다면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위스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외세로부터의 의존에서 탈피해 자립자강과 자주국방을 펼쳐왔던 한국 국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마침내 오랫동안 영세 중립국을 표방해왔던 유럽의 주요 중립국들마저 크게 감탄시키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겹게 다져온 우리의 방위산업이 두 번 다시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세심한 주의를 살피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